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조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영상에서는 이번에 8월 3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아주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전세 사기. 뭐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대책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 변화들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전세나 뭐 월세 계약 예정이신 분들이나 좀 임대하시는 분들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간략하게 뭐 대략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이 1번 전세사기 피해 예방, 그 다음에 2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그리고 단속 및 처벌 강화, 이렇게 좀 세 가지로 크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서는 뭐 임차인의 정보 제공, 그리고 안전한 거래 환경, 그 다음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이렇게 좀 돼 있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뭐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뭐 지원센터를 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 피해 지원해준다, 뭐 저리로 대출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전세금을 다 날리신 분들은 이제 오도 가도 못하죠. 진짜 길거리 뭐 내야 쫓기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긴급 거처를 제공해서 오갈 데 없는 분들한테 지금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에서는 경찰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테크포스팀이라고 그러죠. 뭐 특별 전담반을 설치해서 뭐 좀 단속을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향후 뭐 전세 사기 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뭐 재산 환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뭐 향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올해 4분기, 그러니까 뭐 한 10월달, 11월달 뭐 이때 정도 돼서 예정돼 있고, 그 밖에 뭐 내년 초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다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뭐 시행일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대부분이 다 올해 4분기들이죠. 4분기 전부 다 뭐 4분기고, 그 다음에 뭐 전세가율 공개라든지 뭐 지역별 주의사 홍보 같은 거는 올해 9월달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내년 1월달부터는 뭐 이겁니다. 보증보험을 대신할 뭐 자금 운용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저리로 자금 대출해주고, 보증보험 가입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외 부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 4분기 때 시행된다고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진단 안심 전세 앱이라는 걸 정부에서 좀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년 1월달 예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고, 그럼 세부적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보증금 미반환 건수를 좀 말씀드리면은 18년도 792건이었습니다. 근데 19년도에 3,400건, 그리고 20년도에 4,600건, 그리고 21년도에 5,790건, 그리고 올해 7월까지 지금 한 4,270건이니까 올해는 뭐 한 7,000건 이상 뭐 나오겠죠 아마. 보증금 미반환 건수가 이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전세 사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좀 돼 있는데, 뭐 임대인은 자기 사정에 대해서 뻔히 잘 알고 있죠. 자기가 지금 어떤 사정인지, 뭐 내가 지금 세금이 뭐 체납돼 있고, 그 다음에 빚은 얼마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세세한 내용은 본인만 알고 있죠. 임대인만. 근데 임차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성, 정부의 비대칭성을 좀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이라고 해서 뭐 주택의 적정 전세 가격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빌라나 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 같은 게 거의 없죠. 뭐 주변에 있는 시세하고 비교하기에도 뭐 주변에 하도 오래된 뭐 구축들이 많으면은 신축 빌라는 조금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 뭐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가 더 고급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전세가를 좀 책정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빌라의 좀 적정 매매 가격이죠. 매매 가격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성 임대인, 뭐 요새 유명하죠. 뭐 빌라 왕이라고 해서 뭐 빌라를 뭐 혼자 1,400채 갖고 계신 분들 있고, 뭐 700채, 800채씩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전세금을 좀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그러니까 보증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들어가서 나중에 나올 때 임대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나 뭐 고의적이든지 뭐 피치 못할 사정이든지 간에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할 때, 그때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뭐 구상권을 청구하죠. 미리 일단 세입자한테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임대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참 악용되고 있어요. 지금 전세 보증보험 자체를 가입하고 나중에 보증보험으로 해서 임차인은 뭐 큰 피해가 없이 나가고, 임대인은 그 이익을 전세 보증금 자체를 좀 높게 책정해서
그 부분에서 이익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뭐 불법 건축물이라는 건 이런 거죠. 뭐 지금 원래대로 했으면은 방이 한 칸 있어야 되는데 그 쪼개서 방 두 칸을 만들다든지, 안 그러면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근생으로 돼 있는 건축물인데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람을 거주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한 면들이 많죠. 뭐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부의 비대칭성, 이 부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뭐 안심 전세 앱을 내년 1월 달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하고 계약 이후 필요 조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뭐 내가 전세 계약할 때 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뭐 대부분이 내용들이. 근데 뭐 그 부분들 말고 세금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좀 상당히 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그러니까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들어가 있던 세입자들이 얼마의 뭐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얼마가 지금 남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뭐 세금 체납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세금 체납이라는 거는 보통 보면 경매로 넘어갈 때 1순위가 뭐 근저당이나 뭐 선순위 근저당, 그 다음에 뭐 경매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최우선 변제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우선으로 앞서는 것들이 당해세라 그러면 당해세.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당해세라는 것들이 있는데, 뭐 보면은 뭐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부분에 해당되고, 대표적인 재산세 종부세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면 재산세 종부세예요. 재산세 종부세가 나중에 내가 이제 세입자가 주택 들어가고 그 후에, 그러니까 매년 뭐 6월 달이라든지 뭐 7월 달이, 그러니까 매년 7월 달이라든지 아니면 종부세 같은 면 12월 달이죠. 이렇게 그때 부과가 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임대인이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연체를 시키게 되면은 뭐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독촉장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압류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전까지 뭐 등기부 상에 뭐 아무런 하자도가 없었는데 그 세금 때문에 우선순위가 되고, 종부세 같은 경우 뭐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임차인에게 정부 공개를 요구하고,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그 부분에서 좀 정보를 공개한다. 뭐 이렇게 좀 돼 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임대인이 동의를 했어야 됐죠. 나의 뭐 개인 사생활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세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 개인정보법에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접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좀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의 사항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별지로 해서 뭐 특약사항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안내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의무적으로 저 같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목적물이죠. 계약 목적물에 뭐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제도를 좀 변경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건 등기부 등본을 제가 뭐 살짝 좀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등기부 등본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떼보시죠. 뭐 공인중개사 분들도 뭐 계약 체결하기 전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잔금 치르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는데, 뭐 볼 것들이 뭐 이거죠. 뭐 요 앞에 있는 뭐 주소,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대지권 분야 이런 건 뭐 크게 뭐 임대차 하면서 뭐 볼 일은 없고, 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소유권. 소유권에서 소유자가 누군지 정확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실 때 이 하단부에 보면 날짜가 있죠. 그냥 그날 뭐 출력한 날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을구에 있는, 을구죠.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가압류나 뭐 압류권, 뭐 근저당 이런 것들이 뭐 여기 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확인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등기부 등본만 본다고 해서 모든 권리관계가 뭐 다 나오는 건 아니죠. 뭐 드러나지 않은 뭐 임대인의 뭐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악의적으로 내가 뭐 속이려고 속이면은 웬만하면 진짜 당할 확률이 좀 상당히 높아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뭐 대놓고 사기치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갖고
뭐 보증금을 뭐 몇십억, 몇백억씩 뭐 해갖고 그걸 갖다가 뭐 해서 사기를 치고 뭐 이런 공인중개사분들도 막 나와요. 가끔가다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잘 좀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이 공인중개사가 공신력이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버도 하고 사무실도 뭐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사기칠 일은 거의 없겠죠. 제가 뭐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렇지 않고 신규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뭐 앞에다가 부동산 차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한탕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시축 빌라나 오피스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죠.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가 좀 드러나죠. 이 아파트는 대충 뭐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노출이 되는데 시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보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분양업자나 해서 뭐 가격 부풀리기라죠. 뭐 시세대로 하면은 뭐 1억짜리를 뭐 한 1억 2천으로 부풀리고 가격을 부풀린 다음에 그래서 세입자를 뭐 1억 5천짜리면 뭐 1억 2천 맞춰놓고 원래 가격은 뭐 1억인데 해서 그 부분을 해서 뭐 공인중개사하고 컨설팅 업체하고 업자죠. 시공업자나 뭐 이런 분들하고 해서 이제 뭐 나눠갖고 서로 뭐 이익을 챙기고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간평사를 갖다가 믿을 만한 간평사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뭐 간평사분들이나 뭐 공인중개사나 뭐 대출하시는 분들이나 다 서로 뭐 한통속이 돼갖고 사기치고 이런 경우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간평사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믿을 만한 좀 감정평가사를 좀 해서 자기네들이 뭐 간평사 협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 안 그러게 되면 망신돼야겠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더 공신력이 있는 그런 간평사를 추천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공시가 적용률을 갖다가 현재 뭐 1억 공시가가 1억이다. 그러면 뭐 한 150% 정도 해서 1억 5천 정도 잡아줬는데 140% 하향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가격 부풀리기가 좀 줄어들 소지가 좀 있겠죠. 그리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을 상향한다고 좀 돼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상향한다고 돼 있는데 뭐 올 하반기나 뭐 되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 이하에서는 5천만 원, 수도권에서는 1억 3천 이하에서는 4,300, 광역시는 7천에 2,300, 그리고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이게 적용된다는데 이게 이하입니다, 이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증금 같은 경우 서울에 뭐 1억 5천 이하짜리 전세금이 거의 없죠. 수도권에 뭐 1억 3천, 광역시 뭐 7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월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무선 변제금 같은 경우는 월세에 해당되지 전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전세 보증금 뭐 3억 뭐 이런데 3억이면 해당도 안 되죠. 전세 보증금 1억 5천에서 1억 5천 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 같은 경우 뭐 재산상의 피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죠. 반전세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지만 월세 대부분의 보증금 들어가는 월세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월세죠. 일반적인 월세 같은 경우는 큰 뭐 재산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보증금 같은 경우 남았을 때 내가 월세 내는 걸로 해서 뭐 차감할 수도 있고 뭐 그 기간, 뭐, 경매가 들어가는 기간이 뭐, 바로 되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한 6개월, 뭐, 길면 뭐 한 1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월세 세입자분은 뭐 큰 해당 사항이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뭐, 터무니없이 낮게 지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 이 부분이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전입신고는 오늘 되고, 오늘 근저당도 오늘 들어가면은 근저당이 우선권이 돼서 근저당은 오늘 날짜로 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한 세입자는 내일부터 적용이 되고, 이 부분이 참 이게 불합리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이게 은행에서는 또 이럴 수밖에 없죠. 은행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후순위를 밀린다고 하면은 이거 나중에 악용될 소지가 좀 많아요. 이거 뭐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서 뭐 대출을 일으켜갖고 떼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절충을 해서 좋은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마땅히 이쪽을 편들어 주자니 이쪽이 또 손해를 보게 되고 이쪽을 편들어주면 또 이쪽에 손해를 보고 이렇게 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갖다가 이걸 편을 들어 약자라고 하면은 뭐 세입자가 당연히 편을 들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은행 쪽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들은 뭐 개인이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조금 좀 예민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렇게 향후 좀 어떻게 변경을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 은행보다
세입자가 더 우선순위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없는데 대신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임차인이 들어갔을 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들어갔다고 하면은 내일부터 이제 발생하겠죠. 전입신고를 오늘 했으면은 내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그 후로 근저당을 하든지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웬만하면 뭐 근저당이 되지도 않죠. 후순위 대출 같은 걸 받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매매나 근저당권을 동시 진행하고 뭐 이런 부분들 동시 진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사용하셨죠. 이렇게 매매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인테리어 고치고 나서 그래서 동시 진행해갖고 매매하고 전세하고 맞춰갖고 갭 투자하시고 조금 비싸게 뭐 한 1억에 샀으면은 한 1억에 뭐 전세를 내놓는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에서 이거 좀 더 비싸게 내놓는다지 했고 동시 진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지금 막는다고 하니까 뭐 빌라나 그런 부분들도 있죠. 빌라 같은 경우도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죠. 돈 한 푼 없는 뭐 바지 사장을 하나 내세워서 나중에 뭐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 바지 사장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돈도 없는 사람이 다 떠안고 책임을 뭐 책임을 떠안으면 뭐 돈이 없는데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못하게 좀 막는다 이렇게 하고 그걸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완전히 명시하도록 표준 계약서를 다시 좀 재차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은행권과 협조해서 담보대출 시 그러니까 은행권이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은 확정일자 부여하는 걸 갖다 그동안은 뭐 알아보진 않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도 확정일자가 혹시 진행되는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세를 들어갈 때 처음에는 확정일자를 먼저 맞죠. 그래갖고 확정일자를 근거로 해서 임대차 신고를 하고 임대차 신고 필증을 가지고 뭐 전세 대출이나 이런 걸 뭐 얻게 되는데 그런 부분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은행에서도 근저당 설정할 때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향후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좀 있죠. 이제 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해야 되나? 뭐 이용했다고 해야 돼. 이 제도를 이용해 갖고 전세를 갖다 전세로 매매보다는 뭐 전세를 놓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좀 어떻게 뭐 되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냅두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향후 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은 참고는 하세요. 보증금을 다 날렸는데 뭐 이게 지금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싶지만 그래도 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해서 저리에 뭐 긴급자금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뭐 보증보험 가입비 지원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오갈 데 없는 분들한테 긴급 거처를 제공하고 전세사기 단속 강화해서 뭐 국토부나 경찰청, 검찰 뭐 특별 단속 실시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사기 피의자 처벌 강화와 채권 해소라고 돼 있는데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사업자 등록 불허하고 말소시키고 간평사나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뭐 부당 이득을 챙겼다든지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자격 박탈을 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로 발생한 이익을 회수를 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이익을 얻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중간에 뭐 컨설팅 업체도 있을 것이고 공인중개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건축주나 뭐 분양업자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서 그 부분 회수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8월 31일 날 발표된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으니까 좀 참조하시고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허점들도 좀 보이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올해 4분기 때니까 뭐 10월달 지나고 뭐 11월달 돼서 실제로 좀 시행되게 되면은 뭐 갖고 있는 부작용들이나 좀 미흡한 면들이 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해서 뭐 좀 개선해 나가야겠죠. 뭐 처음부터 뭐 완전하게 돼 있는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 좀 하고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